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12월 3일부터 4월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진핑의 초대에 따른 것인데 마크롱은 몸값을 높였습니다. 마크롱은 부인 브리짓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해 높은 규격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브리짓은 중국을 방문한다고 진홍빛의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중국홍이라 부릅니다. 공항에는 외교부장 왕이가 나와 마크롱을 영접했습니다. 왕이는 대단히 유능한 아시아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라브로프 최고를 만난 뒤 귀국해 마크롱을 맞이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끌어들여 다카이치 반환 파문으로 인한 중일 분쟁에서 화력을 강화합니다. 전범국인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잊고 도발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을 프랑스가 거들게 됩니다. 이번에 마크롱은 베이징과 스촨성 청두를 방문하는데 시진핑과는 도착할 때, 떠날 때 두 번을 만납니다. 마크롱은 중국 방문에 여러 기업인과 동행했다. 에어버스를 위시해 프랑스에 있어서 중국은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이 대부분 허덕이는 가운데 마크롱이 그래도 외교는 탄력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국내 지지율이 11%입니다. 다 떨어진 강대국이지만 그래도 중국을 통해 체면도 살리면서 폼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바데풀 외교부장도 12월 8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유럽연합 내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독일은 로우전으로 인해 경제가 자유 낙하 중입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이 몰락하고 있어 전후 최대 위기입니다. 독일 경제계에서는 메르츠 총리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난립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 엄청난 규모의 공장과 R&D 센터를 차렸습니다. 영국의 스타머는 중국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중국과 장사는 역시 하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중국과 나름 성숙한 방식을 찾아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데 스타머는 중국이 규모가 방다고 야심도 있으며 창조력이 충만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중국의 외교는 요 며칠 사이 백전백승입니다. 유럽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다시 분수하자고 러시아와 의견 일치를 받았습니다. 일본도 두 나라가 같이 손봐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유엔 상임이사국 모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프랑스를 꼬드기는 데 성공했고 영국도 시도 중입니다. 최소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 확립된 국제사회의 상식이니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왕위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일본통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잡는데 안성맞춤의 외교톱이 중국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두를 중국이 서줬다면서 시진핑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는 타이완 관계 심화법에 서명도 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던 타이완 관계법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 무기를 팔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쉽게 말하자면 중국 본토에도 씨에씨에, 무기를 사주는 타이완에도 씨에씨에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세계를 지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국제뉴스를 외눈으로 보는 바보들 천지입니다. 브라셀에서 열렸던 나토 외교부장들의 포토 세션입니다. 여기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빠졌습니다. 나토 전략의 60~70%는 미국의 군사력입니다. 모란시장 다라에 담긴 강아지처럼 바글바글하지만 나토는 안고가 빠진 난쟁이들 모임입니다. 저러니 까불면 조업해버린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나토고 EU고 맛이 간지 오래입니다. 한편 다카이치는 12월 3일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1972년 일중연합성명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중공동성명은 타이완은 중국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말들도 많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있지만 사실 별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성명은 원래부터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카이치의 타이완 유사, 일본 유사 발언은 자가당착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제는 거듭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면서 다카이치의 발언을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실제 행동으로 약속해 중일 정상화의 필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차이정 유엔 박사는 중국의 분노를 아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일본이 윤화쿤이 이시가키 섬에 방위 대신이 가서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미사일로 상하이를 때릴 수 있다고 하니 중국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다카이치가 타이완 사태를 일본의 존립 위기로 본다는 건 도발 행위라고 차이 박사는 설명합니다. 타이완 유사를 구슬로 일본 전역에 방공 무기와 대함 미사일을 켜고 요코스카의 이지스함, 사세보의 구축함을 모두 출동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동시에 대잠 초계기를 타이완 해협, 바스 해협, 미야코 해협, 서태평양에 보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시나리오를 상정했습니다. 일본 자유대가 수립한 방침이 중국은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전범국을 응징한다는 적국 조항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이치에 대한 일본 내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다카이치가 자신의 기조를 계속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도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질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A급 전범이 된 도조 히데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당시 싸워보지도 않고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전쟁은 시운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조는 천황에 충성한 인물로 전쟁 막바지에 내각 총리 대신, 육군 대신, 참모총장의 3직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메모광으로도 유명합니다. 직책별로 수첩이 따로 있었습니다. GHQ가 그를 기소할 때 부패 혐의로 걸려고 탈탈 털었지만 그는 매우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시바는 다카이치가 중국과 안 되는 무리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전임자로서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